아니 무슨 지금부터 이렇게 파트너야? 파트너를 자기 맘대로 정해요? 아버지 사건 현장 사진이야. 도망치지 마.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쫓는 건 단지 사람 하나가 아니야.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그림자야. 단순 공무원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가끔 정의를 위해서는 나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차량 밀수 쪽은 걔가 전국 탑이에요. 뭐 하는 거야? 그날 윤동주는 경일의 빈소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민주 형이 출국 오늘 안 난다. 7시. 민중우가 이경일 씨는 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뭘 어쩌긴 어째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요? 경찰 학교 시절 땀을 흘리며 함께 훈련하던 경일의 모습, 사소한 고민에도 먼저 다가와 웃으며 들어주던 동생 같은 존재. 그런 그가 지금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눈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눈치챘더라면, 내가 더 잘 지켜줬더라면. 수천 번을 되뇌며 그는 빈소 한가운데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위로도 상주의 눈물도 아무것도 그의 귀엔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침묵만이 무겁게 들이운 시간 속에서 윤동주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한 사람을 잃었다는 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 하나. 조용히 다가오는 누군가의 기척에 윤동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안나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동주의 곁에 앉았고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죠. 그것은 윤동주가 잊고 있던, 아니 버렸다고 믿었던 금메달이었습니다. 전당포에서 찾았어. 내가 거기까지 몰렸다는 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니까. 한나의 말에 동주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메달을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가며 그의 눈에선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죠. 그 금메달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동주가 쌓아온 시간, 믿고 싶었던 정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 메달을 바라보며 동주는 결심합니다. 더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이 싸움의 끝에서 더는 누군가를 잃지 않겠다고. 그의 눈빛은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 차례였습니다. 한편 민주영은 서서히 포위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경일의 유류품에서 자신의 금장 시계가 발견되며 수사망은 그를 향해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죠. 특히 윤동주가 집요하게 그의 주변 인물들을 추적하고 시계의 출처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민주영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는 고위층과의 인맥을 동원해 출국을 준비합니다. 단순한 해외 출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외교관 여권을 조작하고 외교 사절단으로 위장한 일정을 짜며 꼼꼼히 움직이죠. 대사관 측과의 비밀 접선, 공항 내부 직원의 매수 보안 검색, 우회 루트까지 그야말로 빈틈없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력 특수팀에게 포착됩니다. 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익명 제보가 들어오고 동주는 즉시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 제보엔 금요일 밤 인천항 오부두 외교 경로로 출국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고만식은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팀원들은 각자 역할을 배분받고 작전명 불사조가 발동됩니다. 윤동주는 팀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잠복하기로 하죠. 문제는 민주영의 출국 정보는 명단에 전혀 올라있지 않다는 것. 그는 오로지 현장 포착만이 가능한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부두 주변은 철저히 감시망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드론 정찰 차량 출입 통제 변장한 요원들이 항만 내 모든 출구를 차단한 상황. 그러나 정작 가장 큰 변수는 그를 실어 나르는 외교 차량의 경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주는 한나와 함께 항만의 모든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며 과거 민주영의 움직임 패턴을 되짚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민주영은 절대 일반적인 루트를 택하지 않아. 이번에도 분명 허를 찌를 거야. 우리도 비상 루트를 노려야 해. 그리고 작전 당일 밤, 인천항에 어둠이 내려앉고 굿벤저스는 각자의 위치에서 긴장에 숨을 죽입니다. 시간은 흘러 11시 47분. 외교 차량이 삼부두로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그건 미끼였습니다. 오부두의 외곽 경로 오래된 창고구역에서 수상한 인물이 등장하죠. 검은 코트에 짙은 선글라스, 얼굴 절반을 가린 채 무심히 걷는 그. 윤동주는 무전으로 외칩니다. 타겟 오부두 외곽에서 포착. 추적 개시. 순간 민주영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주변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 그리고 그는 돌연 창고로 몸을 숨기며 도주를 시도합니다. 윤동주는 추격을 시작하고 좁은 골목 끝에서 드디어 마주합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이죠. 민주영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잡히면 내가 상처 입게 될 거다. 하지만 윤동주는 미소 짓지 않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힌 문서를 들고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믿었던 시스템, 이제 그 시스템이 당신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후방에서 특수팀 요원들이 출동하며 민주영은 완전히 포위됩니다. 체포 직전 그의 주머니에서 반짝이며 튀어나온 건 또 하나의 금장시계. 그것은 마치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조용히 그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한나는 금장시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전당포 긴급남을 찾아갑니다. 전당포 내부는 어두컴컴하고 오래된 골동품과 생활용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긴급남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시계 아버지 유품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아저씨라면 아실 것 같아서요. 긴급남은 시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15년 전쯤 밀수 조직 $5에서 내부 사람들에게만 나눠준 충성의 상징이었어.
보스 오봉찬이 직접 만든 거라는데 그걸 가진 사람은 보스의 절대 신뢰를 받은 자였지. 한나는 숨을 멈춘 듯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진 말은 그녀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이걸 가지고 있었지. 나는 그걸 전당포에 맡긴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오. 술에 취한 얼굴로 와선 이건 지우고 싶은 과거라며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소. 그 말은 곧 그녀의 아버지 역시 그 조직과 얽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존경에 맞지 않았던 아버지가 범죄 조직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나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벽을 짚고 몸을 가눴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고 수많은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런 조직과 얽혔던 걸까? 그가 경찰이 된 건 그런 과거를 씻기 위한 것이었을까? 혹시 그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입막음은 아니었을까? 한나는 긴급남에게서 시계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이 시계를 받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계세요? 혹은 오봉찬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긴급남은 망설였지만 결국 몇 개의 이름을 적어 그녀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그중 한 명은 아직 살아있고 지금도 이름을 바꿔가며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소. 그리고 오봉찬은 죽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어. 그 순간 한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그녀는 단단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죽음이 단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게 두지 않겠다고. 감사합니다. 이 진실 반드시 밝혀낼게요. 그게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녀는 다시금 시계를 손에 쥐며 전당포를 나섭니다. 흔들리던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두 눈에는 결의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과거와 마주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동주는 점차 치밀해지는 수사방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경찰청 내부 정보망의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각종 기밀 문서의 열람 시점과 로그인을 대조하며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열람했는지를 하나하나 추적하는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적 끝에 반복적으로 수사 정보에 접근했던 인물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바로 경찰청 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고위 간부 박경찬. 그는 수년간 청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윤리 교육까지 담당하며 후배들의 멘토로도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로그 기록은 명백했습니다. 민주영이 움직이기 하루 전 박경찬이 관련 문서를 열람했고 그 후 그와 관련된 모든 움직임이 민주영에게 전달된 정황이 이어졌죠. 동주는 이 정보를 곧장 고만식에게 전달하고 만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설마 그 사람이 우리 팀한테 술도 사주고 조언도 해줬던 그 양반이라고? 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명백해요. 이제는 안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소식은 곧 강력특수팀 전체에 공유됩니다.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이어진 정황 증거들과 접속 기록, 내부 이메일 분석 자료들이 그 모든 의심을 사실로 바꾸었습니다. 한동안 어수선했던 팀 내부는 충격을 넘어 분노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서로를 의심하던 분위기는 우리 안에 있다는 막연한 불신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특히 신재홍은 동주에게 말합니다. 이제 알겠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줘야 할 때였어. 우리가 서로를 못 믿는 사이 진짜 적은 우리 뒤에서 웃고 있었던 거지. 그 말을 시작으로 팀원들은 다시금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윤동주는 작전실의 큰 스크린에 박경찬과 민주영의 연루 정황을 띄우고 말합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야. 이건 단순한 수사도 복수도 아니야.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보자. 고만식도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 다들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시간이다. 굿벤저스 팀은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동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사 방향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를 향해 칼끝을 돌리게 됩니다. 민주영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와 손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팔아먹은 내부 인물들, 그들을 향한 청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현장 민주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짙은 선글라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서두르고 주변을 경계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서죠. 윤동주.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시를 좋아하신다면서요. 윤동주 시인 서시. 기억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민주영은 아무 말도 없이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그를 향해 동주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힌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도망치면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믿었던 시스템 그 틈이 지금 당신을 조이고 있어요. 그 말에 잠시 멈춰선 민주영.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뒷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반짝입니다. 또 다른 금장시계. 그 시계가 의미하는 것.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민주영이 단순한 악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